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그리운데 만날 수 없을 때 그 사람 대신 보기 위해 남겨둔다는 사진. 오늘은 이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2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중년 여성 제니. 이 여성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여자였는데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면 8년 전이었던 1914년 독일 스트라스부르그라는 고향에 1차 대전 전쟁 폭격으로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8살이었던 아들 마이키를 잃은 겁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평생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지낸다고 하잖아요.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아들을 잃었던 그 장면, 그 순간이 꿈에서 계속적으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아들은 죽고 내가 살아버렸다고. 아들 마이키가 너무 보고 싶다고. 전쟁 후에 고향을 떠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딸 안나를 낳은 제니. 하지만 8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아들 마이키를 잃은 슬픔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딸 안나가 다락방에서 찾았다면서 낡은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이거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우리 이걸로 사진 찍어요. 그런데 보니까 필름이 없어. 아, 이거 사진기 8년 전에 엄마가 마지막 필름을 고향에 있는 현상소에 맡겼었는데 그 후에 새 필름을 넣지 않아서 필름이 없어. 사실 이 엄마 제니가 현상소에 필름을 맡겼던 이유가요. 아들 마이키가 사망하기 딱 직전에 이렇게 될지 모르고 아들 사진을 이제 남겨놓겠다고 마이키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제니가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현상소에 맡겼는데 얼마 안 가서 전쟁 폭격으로 마이키가 사망을 해버린 거죠. 딸 안나는요, 매일매일 궁금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 나한테 오빠가 있었다는데 나는 그 오빠 얼굴도 모르는데. 엄마, 마이키 오빠 사진 있어요? 나 궁금해. 보여줘요. 아, 안나, 마이키 오빠 사진은 없어. 전쟁 때문에 있던 사진들도 모두 없어졌거든. 그런데 그날 밤 이 엄마 제니는 이상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아니, 이 딸 안나 방에요, 마이키가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게 됐는데, 아니 이게 너무 그리웠던 얼굴이잖아요. 아들의 얼굴. 꿈에서는 생생하게 마이키가 보이는데 어쩜 이렇게 깨고 나면은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지. 그립고 보고 싶은 건 여전히 똑같은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엄마 제니의 기억 속에 마이키의 모습이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낡은 사진기를 발견했던 그날부터 이 딸 안나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이키 오빠랑 맨날 같이 노는데 라면서. 아니, 오빠 얼굴도 모르는 애가 뭘 자꾸 마이키 오빠랑 논다고 하는 건지. 아빠 엄마인 우리가 요 며칠 계속 마이키 하면서 마이키 얘기만 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가? 아, 그래, 요새 좀 딸한테 소홀하긴 했지. 이번 주말에 가족 소풍이나 다녀옵시다. 이 가족은요, 소풍 가서 행복한 가족 사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했던 낡은 사진기를 가지고 가려고 그 필름을 사러 현상소에 간 거예요. 아, 이거 8년 전에 산 카메라인데 필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이키 때문에 그동안 딸 안나에게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 제니 가족은요,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한 거예요. 딸 사진 찍어주고 아내 사진 찍어주고 아내와 딸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안나가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그렇게 가족 사진까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찍게 되는데 이때 안나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마이키 오빠도 같이 찍으면 안 돼? 아니, 즐겁게 소풍 나와가지고 애가 또 이상한 말을 해. 얘가 또 뭐라고 하는 거야. 마이키 오빠가 어딨어. 아, 저기 있단 말이야. 오빠야, 일로 와. 같이 찍자.
뭐지? 마치 곁에 마이키가 있는 양 이상한 말을 하는 안나. 엄마 제니는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딸이 점점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또 제니 이때쯤에 꿈자리도 이상해. 아니 내내 그렇게 잘 안 나오다가 그 사진기를 발견한 순간부터 딸 안나는 자꾸 마이키가 곁에 있는 듯이 얘기하지. 제니 꿈에는 계속해서 마이키가 이상하게 나오지. 아니, 도대체 요새 왜 이러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매일 밤 시달렸던 제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 소풍을 다녀오고 가족들은 찍은 사진을, 필름을 이제 현상소에 맡겼습니다. 필름을. 사진을 뽑아달라고. 그리고 다음날 그 사진을 찾기 위해 현상소를 다시 찾게 됐고요. 인화된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아니 다른 사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가족 사진에 놀랍게도 마이키의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무슨 심령 사진처럼. 제니 가족 사진에 마이키가 떡하니 같이 찍혀 있는 거죠. 마이키는 죽었는데. 이거 찍을 때도 안나가 막 이상한 말하고 그랬는데 요새 꿈자리도 좀 이상했는데 사진까지 이렇게 나왔으니 소름이 진짜 쫙 돋았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진에 죽은 사람이 찍혔어요 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요. 사진 현상소의 주인이 제니를 찾아온 거예요. 이 현상소 주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죽은 사람이 찍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니를 이제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부인이 사셨던 그 필름 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한번 쓰였던 거더라고요. 한번 쓰였던 필름을 다시 찍으면 예전에 찍혔던 사진과 현재 사진이 겹쳐서 찍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8년 전인 1914년도에 제니는 아들 마이키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 필름을 스트라스부르그라는 이제 그곳 스트라스부르그라는 곳에 있는 사진관에 맡겼어요. 하지만 전쟁으로 마이키는 죽었고 그 필름조차 찾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1922년 다른 지역인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족 사진 찍겠다고 샀던 필름이 그 필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요. 세 사람의 가족 사진에 이 죽은 마이키의 사진이 겹쳐져가지고 완벽하게 가족 사진이 완성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잃어버렸던 필름이 8년 만에 다른 지역인 프랑크푸르트의 한 사진관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니한테 다시 한번 팔릴 수가 있을까?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연필을 8년 전에 샀는데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8년이 지났을 때 연필이 필요해서 내가 급하게 하나를 샀는데 그 연필이 내가 8년 전에 잃어버린 그 연필이었다 이거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제니 가족 사진이 죽은 마이키의 이제 사진까지 더해져서 완벽하게 가족 사진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라는 게 아들의 사진을 찾으러 갈 수 없었던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건 아니었을까?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요. 옆에 책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의학자 융의 저서에 이 이야기가 실제 사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적혀 있다고 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죽은 사람의 사진이 찍혔다 이런 것보다는 8년 전에 내가 썼던 필름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었던 가족 사진을 비로소 완성시키게 된 가족 사진. 이게 너무 소름이 돋아서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비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적적인 이야기죠.